제사류 위험물인 다이에틸에테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구조식을 쓰시오. 정답은 탄소 2, 수소 5이 산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엽에 결합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인화점을 쓰시오. 정답은 영하 45도입니다. 세 번째, B점을 쓰시오. 정답은 34.5도입니다. 다이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매우 낮고 끓는 점도 낮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장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을 쓰시오. 명칭을 쓰시오. 정답은 과산화물입니다. 생성되는 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을 쓰시오. 정답은 아이오디나칼륨 10% 용액을 첨가하여 황색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산화물은 에테르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폭발성 물질이므로 검출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옥내 저장소에 2550리터를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할 보유 공지를 쓰시오. 단,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입니다. 정답은 5m 이상입니다.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보유 공지가 필요합니다.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탄화칼슘 더하기 이 물 분자는 수산화칼슘 더하기 아세틸렌이 됩니다. 탄화칼슘은 물과 만나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에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이 아세틸렌 더하기 5산소 분자는 4이산화탄소 더하기 이 물 분자가 됩니다. 탄화칼슘에서 나온 아세틸렌이 타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답은 탄화알루미늄 4 더하기 12 물 분자는 4수산화알루미늄 더하기 3메탄이 됩니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가스를 내놓습니다. 네 번째, 에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메탄 더하기 이 산소 분자는 이산화탄소 더하기 이 물 분자가 됩니다. 메탄이 완전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는 기본 연소식입니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에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해당 설비의 배출 능력은 몇 세제곱미터 퍼아워로 하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단, 배출 장소의 용적은 가로 6m, 세로 8m, 높이 4m이다. 정답은 3840세제곱미터 퍼아워입니다. 계산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방식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 산정 기준은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입니다. 먼저 배출 장소의 용적을 구하면 가로 6m 곱하기 세로 8m 곱하기 높이 4m는 192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기준치인 20을 곱하면 3840세제곱미터 퍼아워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지하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1번,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정답은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2번,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정답은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입니다. 넘치지 않게 공급을 차단하는 기계적인 방법과 90% 지점에서 미리 알려주는 경보 방식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휘발유를 저장 및 취급하는 설비에서 할론 1,4,명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용적식 국소 방출 방식의 소화약제의 양 킬로그램을 구하시오. 단, 고정식 벽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전체 둘레 면적은 200제곱미터, 방호 공간의 최적은 600세제곱미터이다. 정답은 2437.5kg입니다. 용적식 국소 방출 방식에서 할론 1,4,명일의 소화약제량 산정 공식은 방호 공간의 최적 곱하기 할론 1,4,명일의 설계농도 개수 곱하기 방호 공간의 최적분의 방호구역의 최적입니다. 이때 할론 1,4,명일의 설계농도 개수는 11.5이며 방호 공간의 최적 600세제곱미터의 이 개수를 곱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방호구역과 방호 공간의 조건에 따른 보정 개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437.5kg이 도출됩니다. 특정 옥외 저장 탱크 용접 방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에눌러판과 에눌러판의 용접. 정답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입니다. 에눌러판 끼리는 가장 튼튼하게 붙여야 하므로 뒷면에 판을 대고 맞대어 용접합니다. 2번, 정답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또는 겹치기 용접입니다. 밑판과 만날 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번, 옆판과 에눌러판의 용접. 정답은 부분 용입 그루브 용접입니다. 옆판과 바닥을 연결할 때는 전체가 아닌 부분만 파내어 용접하는 그루브 방식을 취합니다. 4번, 옆판의 세로 이음 및 가로 이음 용접. 정답은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입니다. 탱크의 벽면인 옆판은 내부 압력을 견뎌야 하므로 틈 없이 완전히 용입하는 맞대기 용접을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 및 취급 기준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를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유지하여야 할 온도에 대해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온도. 정답은 B점 이하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므로 보냉장치가 있다면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번, 정답은 40도 이하입니다. 보냉장치가 없다면 상온 수준인 4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번, 지하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온도. 정답은 40도 이하입니다. 압력 탱크에 저장할 때도 4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4번, 옥내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온도. 정답은 40도 이하입니다. 압력 탱크라면 옥외든 옥내든 40도 이하를 기억하세요. 5번, 옥외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온도. 정답은 15도 이하입니다.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에는 온도를 더 낮게, 즉 15도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유 12만 리터를 저장하고 있는 해상 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하 설비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고정식 포소하 설비. 정답은 고정식 포소하 설비입니다. 두 번째, 물분 무소하 설비. 정답은 물분 무소하 설비입니다. 세 번째,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 소하 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 합물 소하 설비. 정답은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 소하 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 합물 소하 설비입니다. 해상 탱크처럼 대량의 유류를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은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중요합니다. 포소하 설비와 물분 무소하 설비를 기본으로 하고 가스계 소하 설비는 반드시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1류 위험물인 인화성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고체의 정의를 쓰시오. 정답은 고형 알코올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입니다. 인화성고체는 불이 붙기 쉬운 고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정답은 화기염금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1류 위험물의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고체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을 모두 쓰시오. 정답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인화성고체인 제1류와 인화성액체인 제4류는 서로 상성이 좋아 함께 저장할 수 있다고 연결해 기억하세요. 나이트로글리세린 454g이 분해할 경우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1기압, 200도이다. 정답은 19.41리터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은 4몰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6몰의 질소, 12몰의 이산화탄소, 10몰의 물, 그리고 1몰의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분자량은 227.1입니다. 따라서 454g은 2몰에 해당하며 반응식에 따라 생성되는 산소의 양은 0.5몰이 됩니다. 이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하여 1기압, 473켈빈 조건으로 계산하면 산소의 부피는 19.41리터가 나옵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정의를 쓰시오. 1번, 인화성고체를 쓰시오. 정답은 고형 알코올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입니다. 2번, 제1석유류를 쓰시오. 정답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입니다.
3번. 동식물유류를 쓰시오. 정답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입니다. 12번. 적지 않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을 보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보기. 산화칼륨이, 마그네슘, 칼륨,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니트로벤젠, 아세톤, 아닐린, 과산화수소, 오황화린. 1번.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하시오. 정답은 산화칼륨이, 아세트알데하이드, 과산화수소, 칼륨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거나 반응성이 커지는 물질들이라 차광이 필요합니다. 2번. 정답은 산화칼륨이, 마그네슘, 칼륨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들이므로 물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기에 제1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화학식을 쓰시오. 정답은 염소산칼륨4입니다. 이 물질은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분자량이 138.5이며 지정수량 50kg인 과염소산칼륨입니다. 2번.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염소산칼륨4 화살표 염화칼륨 더하기 산소 2가 됩니다. 과염소산칼륨이 열분해되면 염화칼륨과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3번.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정답은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 주의입니다.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는 불과 충격에 민감하고 가연물과 섞이면 위험하므로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과염소산 비중 1.76-300L, 과산화수소 비중 1.46-1200L, 질산 비중 1.51-600L를 저장하는 경우 지정 수량의 배수 총 합을 구하시오. 정답은 10.62배입니다.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위험물의 중량을 구하기 위해 부피의 비중을 곱합니다. 과염소산은 300L 곱하기 1.76으로 528kg, 과산화수소는 1200L 곱하기 1.46으로 1752kg, 질산은 600L 곱하기 1.51로 906kg이 나옵니다. 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과염소산 300kg, 과산화수소 300kg, 질산 300kg입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의 배수는 528 나누기 300 더하기 1752 나누기 300 더하기 906 나누기 300을 계산하여 1.76 더하기 5.84 더하기 3.02, 즉 10.62배가 됩니다. 그림과 같은 타원형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 정답은 97.39 세제곱미터입니다.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은 탱크의 길이에 단면적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타원의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장축의 반지름 곱하기 단축의 반지름으로 계산하며 주어진 수치를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최종값인 97.39 세제곱미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5가지를 쓰시오. 1번.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정답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입니다. 2번. 정답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입니다. 3번. 정답은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입니다. 4번.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정답은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입니다. 5번. 안반 탱크 저장소. 정답은 안반 탱크 저장소입니다. 예방 규정 대상은 저장소의 종류에 따라 배수가 10, 100, 150, 200배 순으로 커지며 마지막으로 안반 탱크 저장소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조는 10배, 옥외는 100배, 옥내는 150배, 옥외 탱크는 200배 순서대로 숫자가 50씩 늘어나는 규칙을 활용해 암기하십시오. 1번. 복수 성상 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괄호 안에 규정에 의한 품명을 쓰시오. 정답은 제1류입니다. 산화성 고체는 제1류, 가연성 고체는 제2류인데 번호가 큰 제2류가 우선합니다. 2번. 정답은 제5류입니다.
산화성고체는 제1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로 뒤쪽 번호인 제5류가 우선합니다. 3번 정답은 제3류입니다. 가연성 고체는 제2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제3류이므로 제3류를 따릅니다. 4번 정답은 제3류입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제3류, 인화성 액체는 제4류이지만 이 경우는 제3류가 우선 적용됩니다. 5번 정답은 제5류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제4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로 더 큰 번호인 제5류가 기준이 됩니다. 대체로 번호가 큰 유별을 우선하여 따르되 유별 번호 순서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 질산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4질산 화살표 2물 더하기 4이산화질소 더하기 산소 2입니다. 질산은 비디나 열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질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정답은 2과산화수소 화살표 2물 더하기 산소 2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불안정하여 촉매나 열에 의해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되므로 용기 내 압력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할로겐 간화합물 중 한 가지만 화학식으로 쓰시오. 정답은 아이오딘 펜타플루오린, 브로민 펜타플루오린 또는 브로민 트리플루오린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할로겐 원소들끼리 결합한 화합물로 뒤에 붙은 숫자가 불소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기억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주유 취급소의 셀프용 고정주유 설비 특례 기준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주유호스는 괄호 1번 킬로그램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정답은 200입니다. 주유소 호스는 차량이 출발할 때 잡아당겨져도 200kg 정도의 힘이면 툭 하고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2번 휘발유는 괄호 2번 리터 이하, 괄호 3번 분 이하로 할 것. 정답은 각각 100과 4입니다.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해 100리터를 4분 동안 주유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3번 경유는 괄호 4번 리터 이하, 괄호 5번 분 이하로 할 것. 정답은 각각 600과 12입니다. 경유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600리터까지, 시간은 12분 동안 주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100과 4, 그리고 600과 10이라는 숫자를 세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3류 위험물인 트라이에틸알루미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공기와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2트라이에딜알루미늄 더하기 21산소 2화살표 산화알루미늄 더하기 15물 더하기 12이산화탄소입니다. 공기 중 연소 반응이므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알루미늄과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됨을 기억하세요. 2번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트라이에딜알루미늄 더하기 3물 화살표 수산화알루미늄 더하기 3에탄입니다. 트라이에딜알루미늄이 물을 만나면 알루미늄의 수산화물과 에탄가스가 발생합니다. 3번 염산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트라이에딜알루미늄 더하기 3염화수소 화살표 염화알루미늄 더하기 3에탄입니다. 염산과 반응할 때도 물과 마찬가지로 에탄가스가 빠져나오며 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됩니다. 4번 에탄올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은 트라이에딜알루미늄 더하기 3에탄올 화살표 에톡시알루미늄 더하기 3에탄입니다. 에탄올과 반응하면 알루미늄의 에톡시기가 결합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역시 에탄가스가 발생합니다. 모든 반응에서 공통으로 에탄가스가 생성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세요.